혹시 부동산을 싸게 사놓고는 빨리 계약되라 하고 마음속으로만 바랬던 적 있으신가요? 그냥 빨리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으신가요? 당연히 이러면 안 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라는 건 이 정확한 숫자나 데이터로 판단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아무리 싸게 사도 계약이 되는 거는 다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싸게 산 집이어도 정말 손해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계약이 빨리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꼭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꼭 참고하시고 내 집이 빨리 계약될 수 있는 그 확실한 해결 방법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하면서 이 작은 실수 하나로 큰 돈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집을 싸게 구했는데 정작 돈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결국 거래가 돼야지 돈이 들어오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모르니까 결국 거래가 안 돼서 돈을 잃고 있더라고요. 최근 실제 사례로 24년 6월 말에 이분은 정말 좋은 물건을 너무나 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주변 시세뿐만 아니라 아파트 시세의 가장 기준이 되는 이 KB 시세마저도 3억 6천이었는데 이런 물건을 무려 2억 4천에 낙찰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몇 개월이 지나도 거래가 안 되니까 대출 이자만 나가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이분은 한 달도 안 돼서 월세 계약을 할 수 있었고 매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뭘 알아야 할까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무책임 부동산 피하기. 사실 내 물건이 거래가 안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동산 사장님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동산 사장님이 있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정말 무책임한 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고 귀찮은 부분은 그냥 설명 안 하려고 하고 아니면 그냥 안 된다 라고 해버리는 그런 분들 말이죠. 없을 것 같죠? 진짜 많아요. 특히 이렇게 투자로 산 물건은 선순위 대출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걱정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뭘 물어봐도 그냥 잘 모르니까 아니면 설명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안 된다 하고 손님을 내보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래서 이 물건을 맡길 사장님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보다는 통화나 방문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 사장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화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고 그냥 설명이 딱 필요한 그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면 사장님, 저 이거 경매로 받았다 보니까 선순위 대출이 있거든요. 이거는 까지만 말해도 뭔지 알죠. 걱정 마요. 잘 설명해 놓을게요. 라는 분이 있고 요즘 대출 있으면 안 돼. 그럼 잘 안 나갈 텐데. 하고 부정적인 말로 바로 받아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전자의 사장님께 물건을 맡겨야죠.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일단 데려와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결국 부동산 거래는 딱 한 번만 계약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누구든 데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일단 내 물건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데려올 수 있느냐? 일단 이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집을 찾을 때 뭐부터 보셨나요? 아마 10명 중 9명은 가격부터 볼 겁니다. 아니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야 물건이 어떤지, 조건은 어떤지 하나씩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 보증금이에요. 월세가 높아도
보증금이 낮으면 일단 눈에는 들어옵니다. 즉,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여서 일단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내 물건을 보러 오도록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협상을 하는 거죠. 나는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부터 본다고요? 아닐걸요? 왜 그런지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낮은 보증금을 보고 왔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춰달라 라고 협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처음 발견한 상태 그때는 더 큰 돈으로 보이는 이 보증금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낮은 보증금액을 먼저 보고 왔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냥 지출만 하는 돈인 이 월세를 낮추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걸 방문한 이후에서야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방문하도록 하는 거, 그거부터가 진짜 핵심이라서 이 보증금을 낮게 공고를 하고 월세는 높게 설정해 둔 다음 방문한 이후에 이제 진짜 협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 못 믿어? 결국 부동산에 와서 이 집을 계약할지 고민을 하는 그 포인트가 뭘까요? 앞선 두 번째 내용 덕분에 이제 가격은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진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대출일 겁니다. 흔히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전세 사기 등의 위험이 있다고 걱정을 하니까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즉,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라는 안심만 시켜줄 수 있다면 이들이 고민을 할까요? 아니요. 바로 계약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안심시킬 수 있느냐? 먼저 가장 쉬운 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보여주면 됩니다. 실제로 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그나 서울신용보증사에서 이 보증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임차인에게는 환급을 먼저 해주고 이들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니 이 계약하는 분은 어떻게든 일단 보증금은 돌려받는다는 거죠.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경매나 공매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제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으니까 이 보증보험 가입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현재 시세보다 내가 매입한 가격이 더 낮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투자로 낙찰받은 분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태일 겁니다. 또는 나의 직업을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직업이 뭐다, 내 신용점수가 몇 점이다, 현재 대출 이자는 이 정도다, 그런데 내 소득은 이 정도다, 그러니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뭐 개인정보를 막 보여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월급 통장이나 신용점수 조회 화면을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라는 것만 잘 설명을 하면은 충분히 고민하는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사례로 알려드린 이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맡기던 부동산 사장님을 바꾼 뒤 일단 보증금을 낮춰서 손님을 데려오고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은 보증보험과 신용점수를 잘 설명해서 빠르게 계약을 이뤘습니다. 이처럼 정말 좋은 물건을 아무리 싸게 구해도 결국 거래가 안 되면 그건 돈이 안 되는 게 투자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좋은 집을 어떻게 싸게 구하냐, 이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사례만 봐도 저는 영원으로 1년 만에 1억을 벌었는데 이 또한 남들도 다 안 될 거라던 물건으로 이 잘 파는 법, 이걸 알고 있어서 해결한 사례였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이 부분에 있어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더 공부하고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이런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